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으로 공부해보고 싶은데 읽다 보면 뜻만 보다 끝나는 것 같아요. 혹은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바이블 스터디도 더 깊이 읽고 싶은데 둘 다 놓치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이혜승입니다. 자, 바이블 스터디도 장비빨이 반입니다. 어떤 도구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바이블 스터디의 지속 가능성과 퀄리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일단 영어 성경, Journaling Bible 어떤 거 보면 좋을지, 또 유용한 보조적인 앱들 소개해드리고요. 성경의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AI 툴을 쓰면 더 효과적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필기도구 문구류, 어떤 것들이 깔끔하고 예쁘게 Journaling Bible에 잘 써지는지 알아보고, 또 공부한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같이 으쌰으쌰 하기 위한 초소형 교회,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이크로 처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차차 차례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성경책으로 시작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을 그냥 한국 출판사에서 나온 것도 좋지만 바로 메모할 여백이 없거나 메모 성경, 노트 성경을 사려고 봐도 디자인이 아저씨 하죠. 왜냐하면 한국에선 아저씨 목사님들 외에 평신도들이 이런 거 잘 안 사거든요. 이건 해외 출판사들에서 나온 Journaling Bible이라고 하는데요. 디자인도 다양하고 이렇게 메모를 옆에 할 수 있어서 따로 노트 마련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 성경 전자책 무료 앱들도 되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두꺼운 종이책 따로 사야 할까요? 네,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낸 새로운 정보를 손으로 직접 쓰게 되면 우리의 뇌는 이걸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처리한 생각, 내가 직접 프로세싱한 생각으로 저장을 한다고 해요. 노션 앱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타이핑하고 또 자주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직접 성경책에 꼬불꼬불 그린 손글씨는 우리 뇌에 더 깊은 이해를 만들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헷갈리는 문장, 떠오른 질문, 마음에 걸리는 표현들을 한글로든 영어로든 여백에 적는 순간 그 문장은 그냥 영어가 아니라 나만의 언어로 새롭게 번역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은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오른쪽 위쪽에 어딘가에 있었지? 하는 식으로 공간으로서 기억한대요. 종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 공간 기억과 손글씨를 통해서 장기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Deep learning for the text, 얼마나 빨리 하는가 보다 사고력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그 텍스트 자체에 오래 머물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 대부분 NIV가 익숙하죠. 저도 그런데요. 읽기 편하고 영어 공부할 때도 좋아요. NLT는 더 쉽죠. 그런데 Journaling Bible 하기에는 ESV가 더 적합한 이유가 있어요. ESV는 원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직역을 쓰면서도 현대어를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영어 공부 관점에서도 ESV가 훨씬 유리합니다. 일단 문장 구조가 일정하고 반복 표현이 분명해서 영어 문장의 패턴을 느끼면서 익히기가 참 좋습니다.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종이 질이나 여백 크기, 판형 선택지가 제일 안정적이에요. 즉 공부용으로 오래 쓰기 좋은 물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요. amazon.com 들어가 보시면 Journaling Bible 중에서 NIV도 있지만 ESV가 가장 상품 종류가 많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으니까. 그래서 만약 영어 공부 그리고 깊이 있는 성경의 이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다 잡고 싶다면 ESV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어 성경 스터디를 공부로 시작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더라고요. 그런데 나만의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을 만들어 간다? 라고 생각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났을 때 진짜 여러분만의 애정템 성경 한 권이 생기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서로 자기 저널링 바이블 막 보여주면서 막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또 꼭 Deep Learning 공부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Aesthetic Bible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림, 만화 또는 캘리그래피로 이렇게 꾸미는 손글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유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여백에 그리면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 그냥 예술이야. Journaling Bible 이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 공부의 속도는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남는 게 달라져요. 그냥 한번 성경 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 한 권의 성경책이 나만의 보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잘 포기하지 않게 돼요.
일단 Blue Letter Bible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앱이고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단어의 원어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 원어를 찾아보면 좋은 게요. 내가 해석 틀리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이런 의미도 가능하구나 라고 바뀌면서 훨씬 자신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지각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여기 있네요. 에스타테리온 훈련된 감각 그리고 사용된 인식 능력이라고 나와 있네요. 영적으로는 분별의 영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인드를 훈련하는 이런 바이블 스터디로도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는 에스테리온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 성경들이 또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서로 다른 번역본들을 한눈에 비교하기에도 좋아요. 이렇게 바이블 허브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 앱도 필수로 다운받으시면 좋아요. 같은 단어 원어 뜻도 BLB보다 더 풍성하게 적혀 있어요. BLB가 단어 뜻을 딱 한 줄로만 요약해 준다면 바이블 허브 앱은 여러 줄로 쓰여 있어서 더 깊이 공부할 때 좋아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바이블 허브 앱을 찾아보거든요. 왜냐면 BLB는 딱 한 줄로만 뜻이 적혀 있어서 더 깊은 뜻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았어요. 짜잔! 자, 이제 주석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답집 비슷한 느낌이지만 사실 그게 다 정답은 아니고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셔서 이제 이런 거 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은 AI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되어 있어서 굳이 주석책 사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다음으로 바이블 스터디에 어떤 AI 도구들이 좋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AI는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가 아니라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정리해주는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어요. 시대 구분, 사회 구조, 종교 관습, 정치 상황,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요약 정리 잘 된 것을 보고 싶다면 제미나이 추천합니다. 챗GPT는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입력하지 않으면 지엽적인 또는 겉핥기식 얇은 정보밖에 처음에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주 파고들어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갈수록 챗GPT가 그 진가를 발휘해요. 사실 전 제미나이한테 먼저 물어보고요. 거기에서 나온 대략적 정보들 중에서 더 궁금하거나 의심 가는 내용이 있을 때 그때 챗GPT한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을 난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이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 소수 의견이 있나? 또는 마태복음 1장의 연대기를 시간텀으로 구분 지어주고 이에 대한 대표적 학자 의견 소개해줘.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 할 때 챗GPT가 진가를 발휘하죠. 그런데 요약은 에미나이 제미나이 언니가 진짜 끝판왕이에요. 하지만 제미나이도 단점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전한 설명이라든지 논쟁 지점 조금 흐릿하게 처리하는 거. 그래서 제미나이 단독 사용보다는 챗GPT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사용하길 바래요. 이거는 지도책 바이블 아틀라스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블 허브 앱에서도 검색창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동지도 이렇게 치면 지도 그림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지도 자체의 퀄리티가 그렇게 자세하지 않고요. 또 지도 종류도 좀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서야 종이책으로 샀는데 여러분 종이 지도책 딱 한 권 그냥 사세요. 인터넷으로 공짜 지도 검색하면 없는 거 많고요. 출처 불분명하거나 또 정확한지 우리가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자로서 제대로 바이블 스터디 원하신다면 종이 지도책 이렇게 홀만 거 사람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니까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하나 사시는 걸 추천해요. 아까 제가 사람은 위치로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성경 지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한번 찾고 이해한 성경 지도는 기억에서 그냥 휙 사라지고 없어. 근데 내 거인 성경 지도책을 이렇게 성경과 같이 보면서 그 이동 트랙을 따라갔던 건 시간이 지나도 장기 기억으로 남더라고요. 필기도구, 문구류, 장비빨 또한 중요해요. 잘 써지고 예쁜 필기도구, 스터디하고 쉽게 만들죠. 자, 여기 보시면 종이가 얇기 때문에 좀 뒷장에 이렇게 하이라이터가 너무 진한 걸 쓰면 이렇게 뒷장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이라이터 이렇게 얇은 거 가지고 다니는데요. 요 상품 특히 이제 얇게 그리고 얇게 나와서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색깔별로 한 세 가지, 네 가지 색깔 정도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일드 라이너, 요 지브라 건데 이게 되게 진짜 얇게 나오고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또 제트 스트림이라는 볼펜이 0.38mm 이게 진짜 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좀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엔 요거 유니볼 시그노 DX라는 요 제품을 쓰는데 이것도 역시 0.38mm 얇게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고 찌꺼기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젤펜이라서. 또 지울 수 있게 화이트아웃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또 이런 색연필 아시나요? 이런 거 집에 하나쯤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색연필도 필통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얇고 또 연하게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종이에 이렇게 색칠을 하기에는 되게 딱 안성맞춤인 바이블 매핑이라고 하는데요. Passover is coming.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purple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또 Caiaphas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인물을 나타내는 거는 저는 좀 초록색으로 쓰고 있고, 또 이제 in the palace of the high priest 뭐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거 파란색 색연필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인물, 장소,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각각 알아볼 수 있는 그 색을 정해서 파란색만 찾으면 장소가 어디로 이동을 했구나 이런 게 그냥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읽을 때에도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걸 목적으로 색깔을 이렇게 칠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두세 명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근 20년간 해외 가나안 성도들 사이에서 조금씩 시도해보고 있는 대안교회 형태의 하나예요. 마이크로처치가 뭐냐 하면 2명이나 3명만 딱 모입니다. 같은 성경 본문을 서로 합의하여 어떤 부분을 지정해서 같은 시간, 장소에 대면 모임으로 만나서 누군가 일방적으로 설명이나 설교하지 않고 함께 성경을 본다는 개념이에요. 누구 해석이 옳고 또 누가 틀렸어 이런 식으로 논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서로 성경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도와주는 개념으로 시작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주 단순하게요. 같은 본문을 지정해서 각자 읽고 나서 표시하고 질문 적고 이렇게만 나눕니다. 나 이 문장 잘 이해가 안 됐어. 나는 이 표현이 좀 불편했어.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건 이런 의미 같은데? 난 이 부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감동을 받았어. 즉, 정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모임 시작할 때 이 3가지 규칙을 먼저 합의하시고 시작하세요. 1. 설교하지 않는다.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2. 적용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3. 질문을 닫지 않고 특정 사람을 지목해서 틀린 해석이라고 정죄하는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은 질문 그대로 두고 끝내도 괜찮아요. 자, 사실 이렇게 미래에 교회가 살아남으려면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익숙해지고 또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까지 교회 방식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주입식 설교 방식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 의견 자꾸 옳다 그르다 판단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하려면요. 실수할 수 있고 또 삼천포로 빠지기도 할 수 있는 기회들과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도 그 사고의 확장, 지각의 단련, 마인드 개발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는 University in Love, Love, Unity, Diversity, 즉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배우는 사랑의 학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21세기의 학교는 정보 제공 기관이 아니라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이 살아남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배움이 일어날 환경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배움이 일어날 환경이 서로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관용의 열매예요. 어느 해석이 옳다? 그르다? 서로 그걸로 성경으로 판단하고 반목하고 이제 다시 만나지 말자 이렇게 분열되는 교회 역사 좀 그만합시다. 자, 이렇게 평소에 텍스트를 읽고 질문하고 깊이 사고하는 훈련,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개발된 사람들,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어때요?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커지겠죠. 마이크로처치의 목적?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키우는 버팀목이 되어주자. 입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일방적으로 설교하거나 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논쟁 시작된다? 서로 마음 상하고 싸울 것 같다?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모임 파하고 각자 집에 가셔서 쿨링타임 가지세요.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더 안전합니다. 또 처음에 2명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친구들이 모여서 3명 되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4명이 되었다? 그러면 2명으로 나눠서 하세요. 이 모임은 마이크로처치는 맥시멈 3명까지입니다. 이걸 일주일에 한 번 하든 한 달에 한 번 하든 각자 멤버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꼭 일요일에 할 필요 없고요. 각자 편한 시간에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잠잠히 서로 상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바이블 스터디 할 때의 몇 가지 기준을 알면 이 해석이 훨씬 쉬워지는데요. 바이블 스터디 위해서 먼저 이 영상 보시고 성경책도 사시고 스터디도 한번 직접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이블 저널링, 성경 일기인데요. 해외 크리스천들 또 영미권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상의 루틴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이 나올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